오늘 주제는 원각사지 십청 석탑 그리고 경천사지 십청 석탑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석탑이 화강석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석탑들은 왠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선 이 그림 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탑동아회도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멀리 원경으로 보니 어떤 탑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풍류객들이 소위 말하자면 당시에 조선 중기의 그림입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탑은 명칭이 원각사지 십청 석탑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탑원 도소회 지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작가가 조선 말기에 안중식이라는 대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도 역시 멀리 탑이 보입니다. 근데 그 탑이 낮아졌어요. 그게 웬일인가 하면 이 원각사에 대한 역사성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각사는 조선 세조가 세웠습니다. 효령대군이라고 하면 세종의 형이잖아요. 근데 명을 해서 그분이 사찰을 짓게 되는데 원래 고려 때 있었던 흥복사라는 명찰의 자리에 왕실 사찰을 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을 건국할 때 숙류 억불 정책을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조선 시대에 불교는 하고 그렇다면 왕실에서 사찰을 하는 의문점이 생길 텐데 실제 조선 왕실은 굉장히 불교와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의 사찰이 사라집니다. 그게 연산군 때입니다. 1405년인데요. 왕실의 사찰인데 이 중요한 사찰이 사실은 폐사가 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연산군은 이곳에 연방원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기관을 세워요. 그것이 말하자면 기생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평이라고 하고 흥청이라고 하는 기생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곳에 그리고 악사들을 동원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지다 보니 당연히 왕실의 사찰로서의 구실이 약해지죠. 결국 이것이 완전 소실되는 데는 중종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실되면서 그 사찰이 갖고 있었던 규모가 꽤 컸을 텐데 모든 시설이 폐기가 되면서 이 거대한 탑 하나만 남게 됩니다. 당시에 원각사가 있을 때는 이게 건축물로 말하자면 당시에 마치 마찰로처럼 그때 가옥 구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10층 규모의 그리고 하얀 탑으로 남아있는 이곳은 당시 한양 도성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도 말하자면 막 관광을 오는 그런 좀 유명세가 있었던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 탑 동인이, 탑 원인이 또는 탑 고린이 할 때 이 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원각사지 십청 석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정조 연간에 이렇게 조선의 근대 조선 문예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식 지식을 서로 논하는 그런 일들로 이 주변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백탑파라고 부릅니다. 그 백탑이라는 것도 역시 이 흰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모였던 백탑파의 사람들은 소위 박지원, 박재가, 유덕무, 이서구
그 주변에 보다 조금 멀리 살았지만 홍대용 이런 슈퍼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이 백탑파에 모이면서 이 백탑이라는 것은 사실 원각사가 갖고 있었던 중심탑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 백탑이 갖고 있는 이것의 뭐라고 할까요? 그 중심적 역할이 조선 후기까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월이 지나면서 파기가 되죠. 그런데 지금 탑골공원에 이것이 우뚝 서 있습니다. 서 있었던 때가 1946년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세울 수 없으니까 당시 미군 공병대가 그 기중기로 이것을 세워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리 보호각에 보호도에 있는 이유는 점점점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석이라는 그 특성이 또 워낙 우리나라 기후에 조금 예민한 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원각사 백탑,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국보 제2호입니다.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갖고 있는 이 조형성 그리고 규모,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모방을 했어요. 근데 그 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우뚝 솟아있는 탑입니다. 역시 10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묘사하는 것이 워낙 균형미가 있고 상당히 치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명물탑입니다. 이 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라고 하면 원래 지금 남한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고려의 개경이 이 고려의 수도잖아요. 현재 개성에 그때 개풍군에 부소산 자락이 있었어요. 역시 왕실의 사찰입니다. 그리고 조선 초까지 태종대까지는 왕실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행사를 그곳에서 치렀을 만큼 중요 사찰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순환을 겪으면서 탑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일본은 1902년에 조선에 있는 모든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전국에 흩어진 그 문화재들을 수록한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1902년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 탑이 건재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보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탑의 이 견고함을 알 수 있는데, 1907년에 대한제국기죠. 고종이 폐위를 당해요. 강제 폐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당시 1907년 1월에 했는데 일본에서 왕실의 일본 천황이 보낸 특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왔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그 예술품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면밀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의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잘못하면 이동이 되고 또는 순환을 겪는 이유는 사실 그 문화재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길잡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앞잡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완용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오적 중에 한 사람인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재에 대해서 길잡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나카 미세아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특사가요.
와서 어느 날 그 개경의 경천사 석탑에 200명의 무리들을 모아서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2월이었어요. 개경 날씨로 보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찰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이 소식을 안 개경인들이 마구 달겨들어서 그것의 유출을 막았으나 그때 다나카가 말합니다. 이건 고종 황제가 내게 하사한 것이다.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력으로 결국은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가요? 많은 수레에 실어서 제물포 갖고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1907년인데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호모 헐버트라고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당시에 영어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불인 학교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탑의 파편 여러 개를 수집을 해서 말하자면 정글을 확보한 다음에 누구에게 또 다시 뛰어가냐면 또 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1907년이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어네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우리나라의 특파원, 영국 특파원으로 들어옵니다. 자, 특파원이라면 뭔가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국가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이 대한제국의 형편을 보니 이곳에서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는 그런 언론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불법 유출에 대한 내용을 헐버트가 기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에 있는 영자신문에다 기고를 합니다. 그 재팬 클로니클이라는 그런 신문사예요. 그러면서 외신에 끊임없이 이 내용을 확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나카의 만행을 고발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바로 우리가 이 탑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여주세요. 자, 이 탑은 그야말로 너무나 세밀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탑이라고 하면 기단부가 있고 그리고 탑신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상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단부를 3층에 속하는 것을 빼고의 10층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상륜부는 현재 고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순환을 겪으면서 해체가 되고 복원이 되고 해체가 되고 복원이 되면서도 이것이 충분하게 문화재적 대접을 받고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훔쳐가고 누구는 가져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더 훼손이 돼서 그 어니스트 베델과 그리고 헐버트가 했던 그런 언론적 역할에 힘을 입어서 결국은 1918년에 이것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기단부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이 탑이 도대체 누가 발언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탑신부 1층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명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황제 폐하와 황태후 그리고 황태자의 안녕을 위해서 이 탑을 짓는다라고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세워진 연도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 충무광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황제 폐하라는 사람은 원나라의 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제의 이 황후가 고려 여인인 기황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탑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탑의 형식과 아주 다른 이유가 기단부를 단면으로 펴보면 한자에서 아자형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죠. 외래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단면으로 보아서 이 탑이 갖고 있는 그런 특이점이 바로 라마 불교의 영향이라는 것으로 보면 당시의 원나라의 그리고 고려가 갖고 있었던 것의 전통과 외래 문화가 서로 합해져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부의 그 꼼꼼하고 섬세한 조각, 그야말로 지금은 조금 퇴화된 상태의 것이지만 얼마나 면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냐 하면 그 구체성을 들여다보니 바로 현장이, 당나라 현장이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받아오는 그 과정의 것을 모두 섬세하게 조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탑신부에 속하는 모든 층마다 마치 이것이 돌이다라는 성격으로 보지 않고 멀리서 막연히 보면 마치 한옥 집체를 보는 듯하게 고려의 목조 건축물을 그대로 인용한 건축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탑에서 지붕돌이라고 하는 것이 옥계석이에요. 근데 그 지붕돌에 해당하는 것이 모든 처마가 토막 났으나 그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목조 건축형 탑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옥객석을 면밀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이 탑이 갖고 있는 구체성을 확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18년에 반환이 되어 왔어도 이것을 일본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펴보니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은 문화재인데 그래서 경복궁 회랑에 우선 좀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원을 하려면 전문적 기술력과 그리고 상처가 나고 떼어진 부분에 대한 그리고 대리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화강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면밀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보내면서 시간이 가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전쟁을 겪으면서 순환이 거듭되죠. 근데 이것을 정식으로 경복궁에 세운 것이 1960년입니다. 60년에 야외에 세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점점 산성빈이 그리고 대기는 점점 나빠지고 이것이 훼손의 정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니까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중앙 로비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들여다보면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외국인은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어니스트 베델도 그리고 호모 헐버트도 제가 오늘 이 탑과 관련해서의 단편적인 이야기로서의 역할이 아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한국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 그리고 대외적인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가 갖고 있는 그 줄기와 뿌리와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모든 역사는 문화재의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일례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많은 이집트의 약탈 문화재,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즈 부분의 조각품들, 그리고 네페르티티 흉상이 이집트의 요신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베를린 신박물관에 있는 이유, 더군다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문화재는 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한 뛰어난 작품이에요. 자, 오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 근대사의 또 순환의 역사이지만 한 지표를 알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 더 재미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